그러니까 서울 25개구가 있는데 네.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강남구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구 인구는 50만 명, 강남구를 출퇴근하는 인구는 85만 명입니다. 네.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뭐 여의도, 예, 그리고 뭐 마곡 아니면 상암 DMC, 거기는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들보다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런 네. 입지 주변은 좋은 거죠. 그렇죠.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의도인데 네. 여의도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예.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의도가 제일 많아요. 어. 여의도 한개동에 20만 개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5만 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죠. 어. 그래서 지금 여의도의 재건축이 최근에 시작됐는데 예. 여의도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재건축 진행하는데도 그래도 시세가 올라가. 그러니까 여의도 네.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대폭락장에서도 시세가 안 빠졌거든요. 예. 수요가 많으니까 재건축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메인 일자리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들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99%는 그게 안 되실 거예요. 네. 예, 대부분 제 주변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요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교통망 이어지는 것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하철이니까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는 입지.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2호선, 네. 3호선, 7호선, 9호선이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들 공략해 보시면 좋은데 이것들도 이미 뭐 10년 동안 다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잖아요. 네. 이미 비싸.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요 지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교통망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입지들을 한번 이제 좀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시는 전략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개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는 이제 GTX A가 남부 구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성, 동탄, 뭐 용인, 성남 요 지역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미 그것들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 지역 호재도 되지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11월 달에 GTX A 북부 구간이 개통이 돼요. 그럼 파주 운정, 킨텍스,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대곡동, 뭐 연신내 이 주변이 아마 또 시세가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네. 개통되기 전후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알려져 있고 또 숨겨진 노선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숨겨진 노선까지. 네. 대부분들이 이제 GTX에 이제 가려져 있는데 네. 8호선이 연장 개통돼요. 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8월 10일 날 개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암사역까지가 종점이에요. 근데 암사역부터 해서 이제 북부로 연장이 되는데 구리에 3개역, 남양주에 2개역이 더 개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남양주 별내가 종점인데 지금까지 남양주 별내에서 강남 쪽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분 이상이 걸렸는데 네. 20분이면 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이제 비쌀 거예요. 어. 구리시는 15분 걸려요. 그건 더 비싸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 준시주까지는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비싸지기 전에 들어가시는 것들도 실거주 목적으로 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네. 뭐 저도 이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자산 시장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항상 이 플럭추에이션을 그리잖아요. 근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0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우상향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플럭추에이션을 그릴 것인지, 반대로 우하향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그릴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는 다 다르실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까 여의도 20만보다 많은 25만 5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예. 다른 견해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또 이제 그런 시장의 반등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지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조언이 많이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기왕이면 내가 샀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사실 예.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정말 전 재산을 거기다가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예. 70% 이상의 자산이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제물이기 예.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산 거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것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정말 전 재산을 쏟아 부었고 그 평생 동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네. 부동산을 갖는 거고, 거기에 대출까지 껴서 보통 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기왕이면
샀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보다는 샀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런 게 그렇겠죠. 나은 의사 결정이겠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좀 참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요즘 워낙 청약 열풍이 이제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일종의 패닉 바잉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이고 정말 여러 그 청약 분양 어떤 실적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계실 텐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수요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한 일이 딱 그거였었거든요. 네네. 분양이 될지 안 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도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특히 언론 쪽에서 조금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과장되게 보통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동탄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데 무순이 네. 청약에 네, 294만 명이 몰렸어요. 네. 한 세대 네. 뽑는데 결국은 이제 화성시에 사는 맞벌이 주부 그러니까 부부한테 갔었는데 네. 분양가가 4억이에요. 분양 4억인데 전세가가 지금 8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는 10 몇 억이 되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패닉 바잉이라고 이걸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이 패닉 바잉을 누가 만들었느냐? 전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싸게 분양한 거잖아요. 네. 시세보다도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닉 바잉을 만약에 나쁜 의미로 유도했다고 하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요. 예.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싸게 파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과열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서울 시장, 그러니까 저는 25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의 미분양도 많이 봤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단지들을 최근 10년 거 말고 한 10년 전에는 다 미분양이었었거든요. 네.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브 파크 이런 것도 다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들인데 예. 미분양이 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약에 과열이 된 것은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기존 구축보다 싸게 분양에 책정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요. 네.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축이 입주가 좋으면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구축에 대한 시세가 올라올 때까지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저는 경제의 원리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 2천 건 가까운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그렇-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패닉 바잉을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들에서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싼 것들은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집은 묻지마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을 좀 없애게 되면은 비싸게 분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당 1억에 분양해서 미분양이 나면 거긴 평당 1억이 안 되는 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 것들인데 네. 지금은 평당 지금 펄악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3천이 넘어가는 지역인데 5천만 원에 분양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당첨되자마자 2배를 버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원펜타스 분양했는데 20억 로또예요. 이런 것들은 패닉바잉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다 달려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 때 청약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투자 목적으로도 오게 되는 거예요. 수요를 막 창출을 해내는 거죠.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마 청약 제도가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패닉바잉 차라리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경제 논리대로 그냥 비싼 데는 비싸게 싼 데는 싼 데로 분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미분양이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건설사들이 알아서 분양가를 낮춥니다. 네. 지방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할인 분양도 하고 그다음 분양가 책정할 때는 더 낮게 분양을 하고요.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지방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수성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미분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비쌌어요. 2021년도까지 시세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싼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는 굉장히 좋은 입지니까 비싸게 분양해도 돼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네. 결국 그래서 막 25% 할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할인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미분양이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 지금 할인된 가격이 대구 수성구의 시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경제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해주게 하는 형태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서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서울은 제가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가점 네. 높으신 분들은. 왜냐하면은 서울의 그 입지에 그 새 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저는 이제 이 제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올바르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수혜자니까 받긴 받아야죠.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시장을 보는데 그 시장을 봄에 있어서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네. 하니까 네. 가격을 전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숙명입니다. 아, 그렇죠. 하셔야죠. 예, 네. 가격을 전망하고 항상 하는데 이제 떨어질 국면에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또 오를 때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0.01% 오르는 것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했을 때 상승으로 전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강보합장으로 1년 전에 전망을 했었고 그 전망을 아직까지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전망할 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네. 예, 거시경제적으로도 보고 수급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정책 제도적 여러 가지를 봐서 가격을 전망하는데 이 실물 경제적으로 어쨌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저는 설명드릴 때 그 실물 경제적 그 하나의 경로를 설명드린다면 어쨌든 그 신축 선호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신축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신축을 선호하는데 그 신축 아파트는 통상 비싸진 시멘트 가격이 반영된 비용, 그렇죠. 비싸진 철근 가격이 반영된 비용, 비싸진 인건비가 반영된 비용이지 않을까. 비싸진 가전이나 각종 가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비싸진 물가가 반영된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고 근데 그 신축 아파트를 너도 나도 선호하니까 그 신축 아파트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니 계속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아파트보다 신축으로 수요가 더 몰리니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네. 물가 지표로 봤을 때 물가 지수죠. 지수로 봤을 때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IMF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 위기 때조차 전년보다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다 0% 이상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그리지만 어쨌든 우상향해 왔다는 것은 신축 선호 현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실 때 지금의 어떤 분양의 뭐 정말 뭐 로또 청약이다 하는 그런 열풍이 부는 것도 일조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과 함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시는 연구원이시지만 또 동시에 이제 현장을 좀 잘 아시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로 많이 보지만 현장을 통해 느끼는 최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느낌이신지 네. 그런 중개 거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300만 원 올리고 3천만 원 올리고 2억을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동구가 거래량이 되게 급증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는 강동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아파트 숫자는 뭐 송파구나 강남구나 노원구가 훨씬 많은데 지금 강동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에 아마 신축 혹은 중신축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신축에 대한 현상이 되기도 하고 강남의 대체 수요지도 할 테니까 줄을 서서 예약을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대충 내놓은 가격에 내고 안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0팀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2억을 올려요.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네. 좀 더 기다리겠다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처음에 내왔던 호가보다도 더 올리는 경우들도 종종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사례인데 어저께 제 후배가 집을 보러 갔는데 네. 갑자기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래요. 뒷팀이 3천만 원 더 내겠다고 집 보러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했대요. 그렇구나.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3천이면은 이게 뭐 20억 되는 집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거 바로 놓칠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앞팀이 있기 때문에 뒷팀이 계약을 바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게 공산품이기 때문에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시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현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만 안 올라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투자하신 분들인데 제일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투자할 것들을 정리하는 경우나 그리고 또 임차인이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역전세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쌓아두지 않아요. 보통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받아서 또 전세금을 내주거든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일 텐데 현찰이 발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전세가 몇 천씩 난 세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서울도 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지방은 또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 생돈을 넣어야 되는데 생돈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세입자들한테 나몰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환이 있는 현장들도 있고 이건 통계에 안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처음에 의도했던 계약, 처음에 그 호가로 내놨던 가격보다 올라가는 현장도 있는 반면 역전세가 나거나 아니면 집이 안 팔리거나 지금 이걸 잔금을 치고 딴 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속이 타는 경우들도 있고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지방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은 지금 작년에 일단 상급지가 먼저 올랐고요. 네. 통계에는 아마 올해 올랐다고 떴을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이미 작년 4월 때부터 움직였습니다. 전세는 이미.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 4분기에는 그 강남 3구, 용산구 바로 밑에 있는 뭐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움직였었고요. 지금 뭐 은평구, 뭐 그다음에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가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제 하급지라고 하는 금천구나 도봉구는 연말까지 움직일지 않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뉴스에서는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서도 하급지나 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역전세 나가 있고. 근데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상급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부터 해서. 그래서 하급지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시장인데 도대체 우리한테는 언제 이 봄이 오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 수요층들이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자체로는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지방도 지금 실수요층들이 좋아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상급지나 상급 상품들은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오를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들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보셔갖고 중개업자들이 그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전세가 있는지. 돌려줘야 되는 분위기인지 매매가 있을 때 거래는 잘 되고 있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역의 현장 분위기도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너무 말씀 좋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네. 지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좀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반면 어떤 지방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지역 간의 불균형. 저는 이 불균형한 것을 저는 탈동조화라고 썼었거든요. 그 예, 자리에 맞습니다. 책에도 출연했을 나왔던 때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국면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입지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 지역을 네.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걸 좀 캐치했냐면요. 네. 가격이 오르는 현상 혹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말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 말씀을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이유는 급매물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그 급매물이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왜냐하면 부채는 이만큼 끌어뒀었는데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 네. 급매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급매물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수요가 없다면 계속 더 급매물이 급급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고 급매물이 나왔는데 바로 대기 수요가 있다. 혹은 급매물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급매물을 안 내놔요. 매물로만 내놓은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러면서 수요가 이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구간에는 소위 그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일종의 경매가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일종의 음. 급매가 발생했다가 급매가 사라지는 구간. 그 구간이 부동산 현장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해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좀 어떤 100% 공감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하나만 좀 이제 네. 조금 이제 확인해 보시기 뭐냐면은 네.